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 대도시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펜션 한 채와 고급 퓨전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펜션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둘러보고 나머지 날에는 관리인이 전부 도맡아서 일을 봐주고 있어요. 저희 펜션이 시설도 좋고 고급스러운데 가격도 나쁘지 않아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지금도 예약이 2달 후까지 꽉 차 있어요. 코로나 때 어렵고 힘들기도 했지만 잘 버티고 나니 또다시 좋은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요즘 제 취미가 바로 이 사연 채널을 듣는 건데요. 저는 들으면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구나. 나만 겪은 줄 아는 거 다른 사람들도 겪는구나 하고 많은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연 채널 열렬한 팬이 됐고요. 사실 저도 마음속에 담아둔 일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됐어요. 왜 드라마 같은 일이 주변에 일어나면 저는 구경꾼 같잖아요. 제 인생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인생에도 드라마 속 막장 같은 일이 등장하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겪어보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하긴 나한테만 나쁜 일 안 생기라는 법이 어디 있나 하며 한층 더 마음이 깊어진 느낌이 드는 요즘이에요. 그럼 서두는 이쯤에 두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을 중퇴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에는 흥미가 없고 매일같이 음식 만드는 거, 식당이든 카페든 그곳 인기 메뉴 먹어보고 집에 와서 똑같이 만들어보는 것에만 관심이 있던 저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장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웠어요. 그래서 대학도 식품영양학과에 가기는 했는데 이게 그냥 요리하는 거랑은 또 영 다르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과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학교 공부는 소홀하게 되고 학점도 빵꾸 나는 게 많아져서 대학을 휴학하고 식당이든 어디든 일을 해보고 제 인생을 결정하자 싶었어요. 처음에야 집에서 반대가 무지하게 심했죠. 요즘 세상에 그것도 한국에서 대학 졸업장 없이 뭘 할 수 있냐는 게 부모님이 염려하는 거였어요. 영실아, 네가 원하는 거 하며 사는 건 좋은데 대학은 나와야지. 요즘 누가 대학도 안 나온 사람 써준다니? 네가 식당을 크게 하고 싶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엄마.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학교 공부도 잘 안 되고 마음의 갈등만 커지니까 일단 휴학하고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게. 내가 현실의 쓴맛을 제대로 보고 나면 정신 차릴지 누가 알아? 제 말에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셨고 저는 바로 다음 학기 휴학계를 낸 후에 제가 시내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했어요. 아르바이트여도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는 꽤 재미있고 늘 신났어요.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음식들이 눈앞에 잔뜩 있었고 어떤 연령대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더 좋아하는지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힘들어도 재밌는 게 많다며 신바람 나서 아르바이트를 다니니 부모님도 말릴 수가 없었죠. 그래도 계획한 대로 1년만 하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는 하셨고요. 그때 제가 남친을 만나게 됐는데요. 남친은 저랑 잠깐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일을 해본 적이 없는지 자꾸 실수를 해서 잘릴까봐 제가 몇 번 도와줬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지대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2달 정도 일하다가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한다며 그만두더니 그 뒤로도 자꾸 식당에 와서 저한테 아는 척을 했어요. 유진호 씨 또 왔어요? 이럴 거면 그냥 여기서 일하지 왜 관둬요? 아, 혹시 공부하는 학원이 여기서 가까워요? 송 팀장, 이제 그렇게 딱딱하게 부르지 말지 그래요. 내가 송 팀장, 아니 영실 씨 보러 오지 왜 오겠어요? 학원 여기서 버스로 2정거장 더 가야 돼요. 아무튼 나 밥 먹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이런 식으로 들이대더니 나중에는 이런저런 선물까지 해가며
자기는 대기업 취업할 거니까 안 긁은 로또라며 사귀자고 계속 조르더라고요. 처음에야 거절했지만 워낙 간절히 매달리는 데다가 내가 안 만나주면 자기 공부가 안 돼서 취업 실패할 것 같다고 귀여운 말을 하길래 사귀자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관심이 있긴 했고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저 좋다고 계속 찾아오고 선물도 주는데 웬만해서는 싫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친은 저보다 3살 많았고 막 대학을 졸업한 시기였어요. 학교도 좋은데 나왔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며 웬만하면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지만 남친은 처음 이력서를 넣은 곳에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어요. 오빠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보다 좀 쉬운 곳에 해봐. 오빠 정도면 연봉도 많이 준다고 하면 데려가지 않겠어? 야,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땡땡때 나와서 지방에서 일할 건데 대기업도 못 가면 되겠냐? 나는 대기업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어.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이고 대기업 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편이라 쉽지도 않은데도 남친은 쓸데없이 자존심을 부리더라고요. 뭐 제 눈에 보기에 그랬는데 결국은 정확했죠. 남친은 땡땡 기업이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을 거라며 당분간 취업을 위해 공부만 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하더라고요. 저하고도 2주에 한 번 만나자고 했고요. 자기 인생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데에 간다는데 말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알겠다며 잘해보라고 응원해줬어요. 하지만 제가 다시 복학을 하고 남은 2년 학교를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남친은 취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부터는 고급 식당에서 주 3일 4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분점까지 있는 곳이었죠. 거기 사장님이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대학 졸업하고 분점 매니저로 오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방 쪽 일을 더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주방 일은 처음부터 중요한 걸 마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우니 설거지부터 시작하고 홀 일도 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해보고 싶다고 해서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홀 청소하니 남들 보기에는 아르바이트나 다름없긴 했어요. 부모님도 그게 불만이었고요. 아니 멀쩡히 4년제 졸업장 갖고 왜 그런 일을 해? 너 진짜 엄마 복장 터지는 거 보고 싶어? 엄마 그 복장 내가 몇 년 안에 싹 낫게 해줄게. 기다려. 아빠도 나 믿어줘. 응? 나 원래 요리에 관심 많고 식당 내고 싶어 했잖아. 그러니까 좀만 지켜봐 주라. 알았다. 대신에 작은 동네 식당 하나라도 내야 된다. 일단 시작한 거 중간에 흐지부지 끝내는 건 안 돼. 그럴 거였으면 벌써 그만뒀지. 아무튼 허락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부모님까지 설득했는데 남친이 영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너도 참 너다. 아니 매니저로 일해달라는데 왜 주방 일이야. 그것도 설거지를. 식당 청소까지 하고. 네가 동네 식당 아줌마랑 다를 게 뭐 있냐? 지금 식당 일 무시해? 오빠도 해봤으니 알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야, 그때야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 손 벌리기 눈치 보이니까 잠깐 한 거고. 우리 나이에 누가 그런 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냐? 너 좀 제대로 된 일을 해. 아니, 나한테 그런 말할 처지야? 오빠 아직도 취직 못했잖아. 나는 땡땡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너랑은 입장이 다르지.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식당 차리는 게 꿈이거든? 그걸 위해서는 레시피 연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내 눈으로 몇십 년 베테랑 요리사 만드는 거 직접 보며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아, 너 식당 차릴 생각이었어? 그런 거야? 그럼 뭐 됐어. 뭐야, 그럼 내가 식당 일 하다가 말줄한 거야? 제대로 된 일 하는 거 싫고 마음대로 살고 싶나 했지. 요새 여친이 제대로 된 직장 없으면 친구들끼리도 쪽팔리다고. 능력 있는 여자가 대세인 시대 아니겠냐? 아니, 자기는 몇 년째 취업도 못하고 노는 건지 공부하는 건지 알쏭달쏭한 상태로 있으면서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솔직히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이 저렇게 사돈 낱말하는 건 남친 어머니가 너무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뭐든 자기 아들이 한다고 하면 꿈뻑 죽는 신용까지 하고, 자기 아들이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남친이 부모님 이야기할 때 들으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남친 아버지도 다르지 않았고요. 위로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집안에서 아들 하며 아들 제일주의로 키웠다네요. 이건 나중에 남친 어머니한테 들은 거고요. 처음에는 자식 기죽이며 키우는 것보다는 그 편이 나을 거라는 생각도 했어요. 사람이 너무 눌려서 지내면 사회에 나와서도 할 말 잘 못하거나 주눅이 들기도 하잖아요. 어디서든 당당하게 자기 표현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 여겼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남친이 뜬금없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너 졸업하고 취직한 지 곧 반년이지? 이 정도면 일도 익숙해졌을 테고, 그럼 우리 결혼해도 괜찮겠다.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오빠 지금 취업도 안 됐는데? 나 아직 25살이야. 뭐 벌써 결혼을 해. 오빠 취업하고 해도 늦지 않잖아. 결혼하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 그리고 너네 그 식당 고급 일식이잖아. 돈 있고 젊은 남자들도 꽤 오던데. 그런 놈들이 너 찍어서 가만 안 둘 것 같은 위기감이 든다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식당 손님 중 그런 사람 없거든. 야, 너 알바할 때도 너 흘끔대고 그러는 놈들 많았다고. 얘가 이렇게 둔하고 뭘 모르나 몰라. 내가 너 때문에 불안해서 공부가 안 된다는데 결혼 안 할 거야? 내 인생 어떡할 거냐고. 그때는 내가 왜 네 인생 책임지냐 이런 말을 못했어요. 사귄 시간이 있으니 저도 모르게 당연히 남친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놈도 제 생각을 어느 정도 읽었으니 그런 식으로 때를 썼겠죠. 너 행여라도 동거 먼저 하자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엄마는 내가 남자여도 동거는 절대 반대하시거든. 그러니까 결혼 아니면 헤어지는 것밖에 없어. 우리 집도 그런 거 보수적이라 나 밖에서 외박도 잘 못하게 해. 동거는 무슨 동거. 그딴 말 꺼내면 우리 집에서 먼저 헤어지라고 할 거야. 그럼 잘 됐네. 이참에 결혼하자. 너 왜 이렇게 망설여? 수상한데? 그새 일식집에서 외놈한테 꽂혔거나 아니면 나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건데? 어? 지금 같으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놈은 한 방 먹이는 건데, 그때만 해도 저는 어리고 순진했던 건지 속으로 황당하다 생각하면서도 휘말려 들어갔어요. 또 3년 반이나 알아왔는데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취준생 사위는 반대하실 것 같아서 이번 대기업 취업시험 잘 보라고 했죠. 시험 보고 나서 우리 부모님 만나서 결혼 허락 받자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전과 다르게 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전에는 2주에 한 번 만나며 공부한다고 해도 맨날 문자 보내고 영화 보고 있다고 하고 미드 본다고 할 때가 더 많았거든요. 사실 한편으로 한심하다 생각한 적도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 싶었는지 문자도 거의 안 보내고 스터디 카페에서도 오랫동안 공부하다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필기 합격을 하고 면접 보러 오라는 날짜 알림을 받았다더군요. 남친은 전화 밖까지 다 들리게 목소리를 높이며 신이 났어요. 야, 이거 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니까. 그동안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랬던 거지. 절대 내가 실력이 안 돼서 떨어진 거 아니었다고. 봐봐. 네가 부모님 만나게 해준다니까 딱 이렇게 되잖아. 그래도 아직 면접 남았으니까 너무 앞서가지는 말고 진정해. 야, 됐어. 내가 시험장에서 사람들 쭉 봤는데 나보다 인물 괜찮은 놈도 없고 다 실력도 별로 같더라고.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된다니까. 이렇게 붕 뜬 채로 남친은 저더러 당장 자기 부모님부터 만나러 가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 우리 부모님부터 만나기로 했잖아. 면접 끝나고서 봐. 뭐하러 벌써 봐. 면접 중요한데 그것도 준비 잘해야지. 네가 그럴 것 같아서 우리 엄마 아빠 먼저 보자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너는 내가 문자 보내는 장소로 오기나 해. 날짜랑 시간도 내가 정한다. 너 쉬는 날이니까 불만 없지? 이렇게까지 나랑 결혼하고 싶은 건가? 이건 뭐 거의 휘말려서 끌려가는 형국이었지만 저는 저를 그만큼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며 좋게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남친이 무조건 날짜 잡아서 남친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았어요. 아니 네가 분명히 면접 끝나고 우리 집 먼저 온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도 그랬다는 거잖아. 걔 너무 일방통행 아니니? 나는 그런 남자라면 네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엄마 말이 맞다. 결혼하면서 서로 의견 안 맞는 거 힘들 거야. 결혼은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혼자 모든 걸 정해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데다가 지금 영실이 네가 거기에 제대로 말도 못 해보잖냐. 이런 관계는 아빠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모님의 말씀에도 저는 그래도 남친 부모님은 만나보겠다고 했어요. 이왕 잡은 약속이니 안 지키면 남친이 곤란할 것도 같았고 그때까지도 남친을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저는 남친이 저희 집 올 때를 생각해서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볍지 않은 선물을 준비해서 갔어요. 하지만 남친 아버지는 저를 쓱 보고 신문만 보셨고 남친 어머니만 제 손에서 선물을 받아 부엌으로 가더니 조금 있다가 저한테 와서 얼른 거들지 뭐하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놀라서 얼른 부엌에 가서 남친 어머니를 거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처음 온 제가 첫 잔이며 접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도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며 뭐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뭐가 잘못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친 어머니가 저더러 거실로 제가 사온 과일과 커피를 내오라고 시키더니 먼저 가서 소파에 앉더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내려놓자 남친은 그런 저를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고 남친 아버지는 저를 쓱 훑어봤어요. 남친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저를 올려다봤고요. 거봐 엄마, 얘가 식당에서 일해서 이런 서빙은 잘한다니까. 순간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식당에서 일한다고 결혼하겠다고 처음 인사 온 사람을 시험이라도 했다는 건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불편하더군요. 그래, 뺀질하게 생겨서 우리 진호 홀린 게 맞네. 아니면 진호가 미쳤다고 너를 만나겠니? 아니 엄마, 제가 나 알바할 때 진짜 잘 도와줬다니까. 똑 부러지고 마음도 따뜻하고 아주 괜찮아. 그게 너를 홀린 거지. 얘가 이렇게 순진해. 당신은 못하러 거기에 앉아있어요. 들어가요. 내가 얘기 끝나고 나중에 말할게. 라더니 남친 어머니는 남친 아버지를 방으로 들여보내더라고요. 지 엄마가 저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뻔히 보면서도 남친은 그저 싱글거리며 앉아 과일이나 먹는 꼴을 보니 순간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는 우리 진호 어디가 그렇게 좋았어? 뭐 하긴 잘생기고 키 크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늘씬한 체형에 다리도 길고 거기다 학벌까지 좋지. 이제는 대기업 사원이지. 저 만났을 때 진호 오빠는 그냥 취준생이었고요. 아직 땡땡도 서류 전형하고 필기만 합격했지 면접 통과 안 했잖아요. 그때 진호가 땡땡 들어갈 거라고 했다며. 그런 미래 다 보고서 우리 진호 찍은 거잖아. 이 나이 되면 네 또래 여자애들 머릿속 훤히 들여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애써 아닌 척 하지 마. 그런 거 정말 아니고요. 사실관계는 바로 잡고 싶어서 해요. 저보고 먼저 만나자고 한 것도 결혼 빨리 하자고 한 것도 아직 면접도 안 봤는데 인사드리자고 한 것도 오빠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호를 그렇게 조종한 거라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남의 마음을 다 안다고 멋대로 망상을 펼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말이죠. 너 지금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지? 아르바이트 아니고 일하는 데가 식당 맞아? 거기서 하는 일이 뭐야? 주방하고 홀 담당입니다. 이미 마음이 식어버린 저는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어조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신분 상승하고 싶어서 우리 아들 잡은 거잖아. 근데 안 되겠어.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 우리 진호 말이야. 얘 어릴 때부터 신동소리 듣던 애야. 영재교육 시키라고 다들 난리였는데 우리는 평범하게 아이는 아이답게 키우겠다고 일반 학교 넣은 거야. 얘 늘 정규에서 놀았고 항상 인기 많고 얼마나 똑똑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어엿한 땡땡 사원이야. 그런데 너처럼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너는 이게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하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제 식당 차릴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남의 직업에 대해 비하하는 건 아무리 나이 많은 어른이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진호 오빠 아직 면접 통과 안 했어요. 서류 전형하고 필기보다 면접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무조건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자 남친은 옆에서 얼굴이 벌개지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야, 너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는 거냐? 이게 어른한테 하는 말버릇이야?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리고 뭐? 면접 통과 안 됐는데 무조건 합격했다고 생각한다고? 와, 너 나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어? 이건 아니지. 나는 무조건 된다니까. 그걸 영실이 네가 안 믿어주면 어떡하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잖아. 얘 진호야, 더 볼 거 없어.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그런 허드렛일 하는 것들 가까이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너 식당 아르바이트도 더 못하게 말린 건데 어쩌자고 거기서 얘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까지 질질 끌려온 거야. 너 얘랑 진작 헤어졌으면 벌써 땡땡 들어가고도 남았겠다.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이며 돈이며 다 어쩔 거야. 이래서 다들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라고 하는 거야. 이제 알겠어? 죄송한데요. 저는 엄연한 직장인이고 진호 오빠는 아직 취준생이에요. 그런데도 수준 같은 말씀을 하시다뇨. 그리고 저도 우리 집에서는 귀한 딸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결혼 좋다고만 하지 않는다고 아셨으면 좋겠네요. 어머, 얘 끝까지 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 대답하는 것 봐. 유진호, 너 대체 이런 애 뭘 보고 데려온 거야? 어? 몰라 엄마. 얘가 오늘따라 이상하네. 너 뭐 잘못 먹었냐? 아니면 내가 땡땡 들어가게 생기니까 질투하냐? 너는 평생 발도 뒤져보지 못할 때 내가 가서? 그런 거네. 아니, 아직 면접 남았는데 그런 말 하는 게 나는 너무 이상하다니까? 또 그 소리. 됐어. 아무래도 내가 땡땡 합격하니까 네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 하긴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너보다 스펙 좋고 훨씬 예쁜 여자들 주변에 널렸을 텐데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옹졸해지는 것도 이해는 간다.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할래?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네. 제가 더는 못 참게 서서 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했더니 남친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방 뛰더군요. 너 당장 나가. 진호야, 얘 당장 이 집에서 내보내. 나 너네 결혼 허락 못해. 어디 식당 부엌대기가 남의 집 귀한 아들 인생에 오물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을 것 같아? 저도 화가 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고 나왔어요. 남친은 그런데도 저한테 화를 내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너 어떻게 우리 엄마 앞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자꾸 면접 남은 것만 강조하고 너 내가 잘 되는 게 싫은 거지? 그런 거 아니면 당장 가서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가 지나쳤고 버릇없었다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내가 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빠 엄마랑 오빠야. 어떻게 내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고 무시할 수 있어? 솔직히 너처럼 식당 일 하는 여자 누가 만나냐? 나나 되니까 너 같은 애여도 예정 생각해서 결혼하자고 하는 거지. 그럼 그딴 예정 개나 주고 다른 여자 만나. 나 진짜 오빠한테 완전 실망했어. 오빠가 좀 일방적이고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도 다 좋게 봤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누가 할 소리. 나도 너 같은 거랑 결혼 안 해.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과거의 나를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야. 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정도로 잘났으면 나 좋다는 여자 한 트럭일 텐데 내가 진짜 엄마 말대로 뭐에 씌었었나 보네. 저와 남친은 길거리에서 1시간도 넘게 소리치고 싸운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까지 분은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 시작하기 전 끝나게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하며 이런 거 저런 거 돈으로 얽히면 파혼하는 것도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또 만에 하나 결혼이라도 했어봐요. 그때 갈라설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된 게 하늘이 도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 일주일 넘게 속이 상해서 밥도 잘 못 먹고 그놈하고 같이 샀던 물건들을 전부 버리거나 중고시장에 팔아버렸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더군요. 절대 사랑의 아픔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고 그런 놈과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아까울 뿐이었어요.
한동안은 식당 일보다는 친구들과 여행 다니며 제 아픔을 잊으려고 애썼고, 그러다 보니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인간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헤어지고부터 제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 1년 후 지금의 퓨전 식당의 모태가 되는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4년 후 지금 식당 자리로 확장 이전하게 됐죠. 두말할 것도 없이 제 식당은 다른 지역에서도 올 정도로 입소문이 나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식당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젊은 사장 소리도 이제 어색하지 않을 무렵 부모님이 경치 좋은 데로 가끔 쉬러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펜션을 마련했고 함께 운영하게 된 거죠. 남친과 그렇게 헤어진 이후 부모님은 딱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일하는 게 더 좋았고 나이도 32이면 좀 더 여유 부려도 되겠다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예약이 꽉 차서 꽤나 바쁜 저녁이었어요. 마침 홀 직원 한 명이 아파서 병가를 내 더 일손이 부족했죠. 저까지 나서서 주문을 받고 주방도 들락거려야 할 정도로요. 그러다가 예약하지 않고 한참 기다려서 들어온 일행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더라고요. 그 테이블에서 벨을 눌렀는데 주문 받으러 갈 직원이 없어 제가 가보니 웬걸요. 전 남친 어머니 아니겠어요? 저는 소름이 돋도록 치가 떨렸지만 모르는 척하고 주문을 받았죠. 제 목소리가 익숙했는지 남친 어머니도 저를 올려다봤고 곧 눈이 동그래져서 껌뻑거리더라고요. 제가 주문을 다 받고 주방에 전달해주고 다시 홀로 오는데 그 테이블에서 또 벨을 눌렀어요. 그러면서 남친 어머니가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길래 다른 직원이 가려는 걸 막고 제가 갔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너 걔 맞지? 우리 진호랑 결혼할 뻔했던 애. 얘들아, 내가 전에 말했잖아. 우리 아들 요사스러운 것한테 잘못 걸려서 인생 망치는 줄 알았다고. 난리쳤던 거 기억나지? 얘가 걔야. 아이고 그래. 네 팔자가 어디 가니? 결국은 아직까지도 식당에서 주문이나 받고 있구나. 라더니 자기 친구들한테 대놓고 저를 망신 주더라고요. 남친 어머니 친구들은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이는지 흘끈거리며 별 말을 하지 않았고요. 아니 뭐 지가 대단한 야망이나 가진 것처럼 재더니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네. 내가 진호랑 찢어놓길 100번 잘했네. 너 우리 진호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가게 차리려고 그랬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고. 그래, 돈은 좀 모았어? 이런 유명한 식당이면 월급은 좀 올랐겠다.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오늘 이후 이 악연의 종지부를 찍을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들 그때 면접 물 먹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취업 안 돼서 작년에 조그만 회사 들어갔다던데요. 저야말로 할머니 아들하고 결혼했으면 인생 망칠 뻔했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하나 고마운 건요. 그때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헤어지라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서 정 딱 떨어지게 해준 거예요. 그건 진짜 감사해요. 어찌됐든 제 인생 흑역사 없앤 거니까요. 뭐야? 뭐가 어째? 그리고 너 우리 진호가 무슨 작은 회사 들어간 것처럼 말을 하니? 우리의 어엿한 친구분들 앞이라 창피하시긴 한가 봐요. 엑소 회사라고 할머니 친구분들 아세요? 다들 모르실걸요? 그런 작은 회사 맞잖아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 친구들은 남친 어머니를 묘하게 보기 시작했고 남친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저는 그때 홀을 가로지르던 직원을 불렀어요. 부르셨어요, 사장님?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 말에 남친 어머니는 먹던 물까지 뱉으며 기침을 했어요. 뭐? 사장님? 네가 사장이야? 여기? 이봐요. 여기 이 여자가 여기 사장 맞아요? 네, 저희 사장님이신데요. 직원이 남친 어머니를 이상하다는 데 쳐다봤고 저는 여기 손님들 나갈 거니까 자리 정돈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 친구들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우르르 일어났고 남친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나가자 제 팔을 붙잡았어요. 저기 나랑 이야기 좀 해. 우리 진호 그 회사 간 건 어떻게 알고 계속 땡땡 떨어졌던 것까지 알고 있었다는 건 아직 우리 진호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아니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지인들이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 들은 것 뿐이에요. 저나 옛 친구들 아무도 유진호라는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기억나면 기분 더러운 인간. 그게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남친 어머니 팔을 뿌리치고 돌아서자 남친 어머니는 제발 자기랑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사정을 해서 밖으로 저를 불러내더군요. 그러더니 아무도 없는 골목길 쪽으로 가서는 주변을 보더니 제 손을 붙잡고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내가 미안하다, 미안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진호랑 다시 만나면 안 될까? 우리 진호가 아직 혼자야. 걔가 너랑 헤어진 다음부터 뭐가 잘 안 풀리더라고. 할머니, 제가 아들 인생 망칠 뻔했다고 좀 전에도 그렇게 말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는 네가 여기 사장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어쩜 그렇게 젊은 나이에 야무지게 일을 잘한 거니? 내가 뭘 몰랐어. 정말 잘못했다. 그러니 우리 진호랑 다시 잘 연결돼서 결혼하는 방향으로. 미쳤어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이 술술 나와요. 좀 전까지도 저를 망신 주려고 일부러 부르기까지 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저요, 할머니 아들 따위 다시는 안 봐요. 자뻑에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을 뭘 믿고 결혼을 해요? 게다가 신뢰도 가지 않고요. 자기가 몇 년을 만난 사람을 한순간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인간하고 잘해볼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다시 남친 어머니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돌아서는데 남친 어머니는 무릎까지 꿇고 저한테 싹싹 빌더군요. 얘, 정말 우리 아들 좀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니? 그러면 우리 애 다시 인생 필 것 같아. 지금이라도 다시 땡땡 시험 보면 될 것 같고 제발 다시 좀 만나줘. 응? 그렇게 끝까지 자기 아들밖에 모르던 남친 어머니는 자기 친구들이 오는 바람에 무릎 꿇고 사정하는 광경을 들키고 말았어요. 그분들은 저한테 무릎 꿇은 남친 어머니를 보자 한심하다는 듯 뭐라고 하더니 자기들끼리 가버리더군요. 할머니가 아무리 매달려도 저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저 남자친구 있어요. 다시 오면 남친한테 연락해서 무슨 조치든 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네가 남자친구가 있어? 아니, 그럼 저라고 끝까지 혼자 있으란 법 있어요?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세상에 할머니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나이든 어른이지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 정말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거짓말인 줄 알았는지 남친 어머니는 며칠 후 지 아들을 제 식당으로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을 보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전에 그 집에서 수모당하던 일이 생각이 나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친한테 문자를 보내놓고 그 인간을 상대했죠. 영실아, 너 진짜 잘 살고 있었구나. 다행이다. 엄마한테 들었어.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남친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 넌 그게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처럼 순진하고 일밖에 모르는 애가 무슨 다른 남자를 사겨. 나랑 헤어지고 그 아픔 있느라 지금까지 일만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겠어? 이제 나랑 미래를 함께 하자. 나 엄마 때문에 너랑 헤어지고서 후회 많이 했어. 엄마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 그럴 일 없으니까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이라 만난 거지. 나는 이 그지 같은 인연 완전히 싹둑 잘라내고 너한테 복수하라고 만난 것 같은데? 에이, 또 왜 그래? 너한테 안 어울리는 그런 말을 못하러 해. 알았어. 화내는 거 다 받아줄게. 화 풀릴 때까지 해. 라더니 덥석 제 손목을 잡더라고요. 그때 막 식당에 들어온 제 남친이 버럭 화를 냈어요. 그 손 놓으시죠. 어디 함부로 남의 여친한테 손을 댑니까? 그 인간은 묵직하고 굵은 목소리에 놀라 돌아봤고 자기랑은 비교 안 되게 좋은 덩치에 반듯하게 생긴 사람이 고급 양복을 입고 있는 걸 보자 말을 못하더라고요. 너는 왜 내가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니네 엄마도 그렇고 너무 제멋대로야. 라며 저는 남친 옆으로 가서 섰고 전 남친은 고개를 떨구며 몸을 살짝 떨더라고요. 얼마나 비겁한 놈인지. 자기보다 덩치 좋고 괜찮아 보이는 남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인간이더군요. 내가 얘기 다 들었거든요. 다시 영실이 찾아와서 괴롭히면 그쪽도 그쪽 어머니도 법적 책임지게 만들 겁니다. 남친의 단호한 말에 그 인간은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식당 안 직원들이
다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그 모자의 집착은 그대로 끝나지 않았고 어떻게 저희 집을 알았는지 저 퇴근 시간에 집 앞까지 왔더라고요. 저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불렀죠.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놔요. 내가 저 아가씨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니까. 얘 영실아, 네가 아무리 화가 났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는 그나마 말이 좀 통하는 전 남친한테 말했어요.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꺼져. 안 그러면 내 남친 부른다. 내 남친 직업이 뭔 줄 알아? 검찰 수사관이야. 너 진짜 까불다가 스토커로 신고당할 수 있어. 그 말에 전 남친은 잔뜩 쫄아서 자기 엄마 팔을 붙잡고 얼른 가자고 재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엄마한테 막 퍼붓는데 그 꼴이 진짜 가관이더군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왜 영실이를 이상한 눈으로 봐서는? 사람이 식당에서 일할 수도 있고 다 자기 먹고 살 길 찾는 거지. 왜 그런 거 가지고 사람 무시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제가 정말 식당 사장이 될 만한 애인 줄 몰랐지. 너도 나한테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리고 쟤네 집안 돈도 좀 있다던데 왜 그런 얘기는 쏙 빼놨던 거야? 나도 그런 거 잘 몰랐다고. 근데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둘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가는데 엄마나 아들이나 진짜 수준이 똑같더군요. 그 후 전 남친은 제 남자친구가 검찰 수사관이라는 말에 쫄았는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엄마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나타나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라며 남친이 벼르고 있었는데 그걸 안 건지 귀신같이 안 나타나더군요. 남친은 당시에 1년쯤 사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 남편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남자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제게 듬직함과 뚝심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은 정말 좋은 남자예요. 제가 전 남친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알고 그걸 치유해 주려고 많이 애쓰기도 했으니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저는 그 덕에 남자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지울 수 있었네요. 이렇게 가정까지 이루었으니 말이죠. 지금은 다른 곳에 발령이 나서 집과 조금 먼 곳에 있지만 그래도 계속 카톡 주고받고 주말마다 서로 오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다 잘 되시길 바랄게요. 다들 행복하시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